평생 혼자 사신 독거 할머니가 남긴 10억 원의 유산. 하지만 그 돈을 받게 된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순간 한 가족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60년 전 잊혀진 기억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7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오준호 씨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죠. 전화를 받은 준호 씨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옆집에 혼자 살던 한정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유언장 때문에 꼭 방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45살의 평범한 택시기사였어요. 아내 미경 씨와 고등학생 딸 하나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죠. 집 앞 아파트 단지에서 20년 넘게 살면서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정순 할머니는 준호 씨 가족이 이사 온 이후로 쭉 옆집에 혼자 사셨어요. 78세의 할머니는 늘 단정한 옷차림의 조용한 성격이셨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명절이면 작은 반찬을 나눠드리곤 했던 그런 이웃 관계였습니다. 준호 씨는 아내에게 할머니 소식을 전했어요. 미경 씨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셨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준호 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법무사는 정중한 어조로 말을 꺼냈어요. 고인이 되신 한정순 할머니께서 정식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준호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전 재산 10억 원을 오준호 씨 가족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서 정확히 10억 2천만 원이었어요. 준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왜 자신들에게 그런 거액을 남기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법무사에게 물어봐도 할머니께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남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 씨는 가족들에게 이 믿기 힘든 소식을 전했어요. 아내와 딸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유언장 사본을 보고 나서야 사실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어요. 할머니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웃으로 지내왔을 뿐인데 이런 거액을 물려받는다는 게 영 개운치 않았거든요. 그날 밤 준호 씨 가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왜 자신들에게 이런 선물을 남기신 걸까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알아야 마음 편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장에서는 할머니와의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놓쳤던 소중한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 만난 건 20년 전이었어요. 준호 씨 가족이 신혼 때 이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였죠. 그때 할머니는 이미 50대 후반이셨는데 혼자 사시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의 조용한 성격이셨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타게 되면 날씨 얘기 정도만 나누곤 하셨죠. 미경 씨가 임신했을 때도 할머니는 조용히 축하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딸 수연이가 태어났을 때는 작은 금반지를 선물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준호 씨 부부는 정말 고마워했었죠. 할머니의 일상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아파트 화단에 나와서 꽃에 물을 주셨어요. 오후에는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홀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죠. 가끔 복도에서 할머니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올 때면 미경 씨는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릴까 걱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미경 씨는 자주 반찬을 만들어서 할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국 같은 소박한 음식들이었지만
할머니는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빈 그릇을 돌려주실 때면 꼭 작은 과일이나 떡을 함께 주시곤 했죠. 수연이가 어릴 때는 할머니를 많이 따랐어요. 할머니도 수연이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시고 수연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면 정말 잘 그렸다며 칭찬해 주셨죠. 하지만 할머니에 대해 자세히 아는 건 별로 없었어요. 고향이 어디신지, 가족은 계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할머니는 본인의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셨거든요. 가끔 할머니 집에서 희미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어요. 주로 옛날 가요나 클래식 음악이었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준호 씨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실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복도에서 혼자 쓰러져 계신 걸 준호 씨가 발견했죠. 급히 병원으로 모셨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준호 씨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는 며칠 동안 준호 씨 가족은 할머니의 외로움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문병을 오는 사람도 없고 연락할 가족도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신경 써드렸어요. 할머니는 항상 폐를 끼치기 싫어하셨어요. 도움을 받으면 꼭 더 큰 것으로 보답하려고 하셨죠. 준호 씨가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면 며칠 후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갖다 주셨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할머니가 감기로 며칠 앓으신 적이 있었어요. 미경 씨가 죽을 끓여서 갖다 드렸는데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마워하셨죠.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고맙다, 가족이 있어서 부럽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언젠가 은혜를 꼭 갚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는 그냥 인사말로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의 진심이었나 봅니다. 할머니는 수연이의 성장 과정을 늘 지켜보셨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중학교 진학할 때도 작은 선물을 챙겨주셨죠. 수연이가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복도에서 만나면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평범한 이웃관계가 20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나 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할머니의 눈빛에는 항상 그리움 같은 게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준호 씨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다음 장에서는 할머니를 돌보며 나눈 더 깊은 이야기들과 가족이 느낀 할머니의 특별한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 소식을 들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준호 씨 가족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10억이라는 거액을 받기엔 자신들이 할머니께 해드린 게 너무 작다고 느꼈거든요. 미경 씨는 그동안 할머니께 해드린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어요. 과연 그 정도로 이런 큰 보답을 받을 만한 일이었을까 싶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추석 때 일이었어요. 할머니가 명절 음식을 혼자 차리시는 게 안쓰러워서 미경 씨가 송편과 나물 몇 가지를 만들어서 갖다 드렸죠. 그때 할머니의 반응이 조금 특별했어요. 할머니는 송편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정말 고맙다며 여러 번 인사를 하셨죠. 미경 씨는 그냥 평범한 이웃 간의 정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에게는 더 큰 의미였나 봅니다. 수연이도 할머니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리기 숙제를 하다가 크레용이 부족해서 울고 있을 때 할머니가 새 크레용 세트를 사다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연이가 할머니께 그린 감사 편지를 드렸는데 할머니가 그 편지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나중에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보니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두셨더라고요. 할머니는 수연이의 성장 과정을 정말 자세히 지켜보셨어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 성적은 어떤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마치 진짜 할머니처럼 관심을 가져주셨죠. 중학교 입학할 때는 할머니가 직접 문구점에 가서 예쁜 필통을 사다 주셨어요. 수연이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골라주셨는데
어떻게 수연이의 취향을 그렇게 잘 아셨는지 신기했습니다. 준호 씨도 할머니께 특별한 기억이 있었어요. 몇 년 전 택시 사고가 났을 때였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가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준호 씨를 부르시더니 작은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죠. 할머니는 그냥 조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준호 씨는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에게서 그런 큰 돈을 빌린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가족처럼 생각한다며 마음 편히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 돈은 석 달 후에 모두 갚았어요. 준호 씨가 돈을 들고 갔을 때 할머니는 받기 싫어하셨지만 준호 씨가 꼭 받아달라고 부탁했죠.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가족 같은 사이에 이런 게 어디 있냐며 언제든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쓸 곳이 많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는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항상 검소하게 사셨죠. 옷도 몇 벌 안 되는 걸 계속 입으시고 음식도 간단하게 드셨어요. 가끔 할머니 집에 들를 일이 있었는데 정말 소박하게 사셨어요. 가전제품도 오래된 것들이고 가구도 낡은 것들이었죠. 그런 할머니가 1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믿기가 어려웠어요. 할머니는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지만 유독 준호 씨 가족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다른 집에는 가끔 인사 정도만 하셨는데 준호 씨 집에는 자주 들르셨거든요. 미경 씨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직접 약을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준호 씨가 야간 근무로 늦게 들어올 때면 할머니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안전하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곤 했죠. 수연이는 할머니를 정말 친할머니처럼 따랐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할머니께 이야기하고 고민이 있을 때는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할머니도 수연이의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어 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수연이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물어봐도 그냥 웃으며 넘어가셨죠. 지금 생각해보니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으셨나 봅니다. 작년 겨울에 할머니가 독감으로 열흘 정도 앓으셨을 때는 준호 씨 가족이 번갈아 가며 돌봐드렸어요. 미경 씨는 죽을 끓여서 갖다 드리고 수연이는 학교 다녀와서 할머니 안부를 확인했죠. 그때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자신 같은 늙은이를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지금 와서 보니 그게 할머니의 진심이었나 봅니다. 작은 친절들이 할머니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할머니의 마지막 시간과 그때 남기신 의미 있는 단서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뭔가 달라지셨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준호 씨 가족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때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수연이었어요. 할머니가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수연이를 더 오래 붙잡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꾸 건강하게 잘 자라라,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죠. 한 번은 수연이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기도 하셨어요. 할머니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연이는 그냥 농담인 줄 알고 할머니는 오래오래 살 거라고 대답했는데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대요. 미경 씨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반찬을 자주 갖다 드렸는데 할머니가 받으실 때마다 정말 고맙다며 여러 번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꾸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무엇보다 할머니는 준호 씨를 자주 부르셨어요. 별일 아닌데도 전구 갈아달라고 하시거나 무거운 짐 들어달라고 하시면서 차 한 잔씩 대접해 주셨죠. 그때마다 할머니는 준호 씨를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준호 씨를 따로 불러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고 하셨죠.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준호 씨는 그냥 할머니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조언 정도로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미경 씨에게 김치찌개를 끓여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평소에는 절대 부탁을 안 하시던 분이 직접 요청을 하신 거였죠. 미경 씨가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여서 갖다 드렸는데 할머니가 그걸 드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맛이 옛날 생각난다며 정말 고마운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다고 하셨죠.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상했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해서 평생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야 갚을 방법을 찾았다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경 씨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께 무슨 은혜를 입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오히려 자신들이 할머니께 더 많이 받은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는 수연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오래된 반지였는데 할머니가 젊을 때부터 끼고 다니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연이에게 이걸 간직하라며 건네주셨죠. 수연이는 너무 소중한 거라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꼭 가져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반지의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주에는 할머니가 정말 많이 약해지셨어요. 복도에서 비틀거리시는 모습을 본 준호 씨가 병원에 가시라고 권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며 거절하셨어요. 대신 준비할 게 있다며 방에만 계셨죠. 그 준비가 무엇인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계셨던 거였죠. 그리고 준호 씨 가족에게 남길 편지도 쓰고 계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 미경 씨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뵀어요. 할머니는 정말 많이 야위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죠. 그때 할머니가 한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나서 행복했다고, 그리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준호 씨 같은 아들을 둔 기분이라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죠. 미경 씨는 그때도 할머니 말씀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왜 아들 같다고 하시는지, 왜 그렇게 고마워하시는지.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된 사연이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하루 전까지도 준호 씨 가족 걱정을 하셨어요. 수연이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준호 씨 건강은 괜찮은지. 마지막까지 가족처럼 생각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잠들듯 돌아가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으시고 정말 평화롭게 가셨어요. 마치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방에서 준호 씨 가족 앞으로 된 편지 봉투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지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중요한 단서가 적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밀은 할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물건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물건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 준호 씨 가족은 할머니 집 정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법무사가 유품 정리를 부탁했거든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할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 집에 들어서니 정말 조용했습니다. 평소에 들려오던 라디오 소리도 할머니의 작은 기침 소리도 없었죠. 수연이는 할머니가 안 계신 게 실감나지 않는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집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두신 것 같았죠. 옷장 안옷들도 깨끗하게 개어져 있고 책상 위 서류들도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거실 선반에는 할머니가 아끼시던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오래된 도자기 몇 점과 작은 액자들, 그리고 예전에 수연이가 그려드린 그림도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미경 씨는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늘 깨끗하게 사용하시던 그릇들과 조리도구들. 하나하나가 다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안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할머니의 옷들이 계절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옷장 맨 아래 구석에서 이상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나무가 검게 변색되어 있고 구식 자물쇠가 달려 있었죠. 무게도 제법 나가는 게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가 미경 씨와 수연이를 불렀어요. 세 사람이 함께 그 상자를 살펴봤는데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상자 옆에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보니 상자 안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낡은 사진첩이 있었고 그 밑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진첩을 꺼내서 펼쳐보는 순간 준호 씨 가족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옆에 낯익은 얼굴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 사진 속 남자는 준호 씨의 아버지를 닮아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젊은 시절 아버지 모습과 똑같았죠.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할머니와 준호 씨 아버지가 아는 사이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65년 5월 14일. 준호 씨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죠. 그런데 사진 속 남자는 정말 준호 씨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놀라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아기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어요. 그리고 사진 옆에는 사내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죠. 준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준호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 아기가 자신일까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자신의 어머니는 따로 계셨고 할머니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거든요. 미경 씨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사진들을 넘겨봤어요. 그 아기가 자라는 모습들이 순서대로 담겨 있었죠. 100일 돌잔치, 첫걸음마. 모든 순간이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2살 정도 되었을 때부터는 사진이 갑자기 끊어졌어요. 그 뒤로는 할머니 혼자 있는 사진들만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상자 안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꺼내서 읽어보니 할머니의 글씨였어요. 하지만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지에는 할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적혀 있었어요. 준호 씨와 할머니 사이에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거였죠. 그것도 6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었어요.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준호 씨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손자 준호야로 시작되는 편지였거든요. 손자라고요? 할머니가 자신을 손자라고 부르신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준호 씨의 할머니는 따로 계셨는데. 그런데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출생신고서와 입양 관련 서류들도 들어 있었어요. 모든 서류에는 준호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의 실명인 한정순도 여러 곳에 서명되어 있었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할머니가 준호 씨 가족에게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는지, 왜 그런 거에게 유산을 남기셨는지, 모든 게 말이 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는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자신의 증조 할머니라는 뜻이냐고요? 준호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그 편지에 적힌 60년 전의 놀라운 진실과 할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아픈 사연이 밝혀집니다.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편지를 펼쳐든 준호 씨. 편지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손자 준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이제야 털어놓을 용기가 생겼단다. 편지는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22살의 젊은 새댁이었죠.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964년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첫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남편과 함께 정말 기뻐했죠. 아들의 이름은 한성호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성호는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컸죠. 할머니는 성호가 자랑스러워서 매일매일이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성호가 22살이 되던 1985년 가족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성호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상태가 정말 심각했죠. 병원에서는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다했어요. 집도 팔고 가게도 정리하고 빚까지 내가며 치료비를 마련했죠. 하지만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호는 회복되지 못했어요. 성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병상에서 부모님께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자신에게 연인이 있다고,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고 말했죠. 제발 그 아이만은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성호가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19살의 어린 처녀였는데 이미 임신 8개월이었죠. 하지만 그 여자의 부모는 미혼모가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라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신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부탁했어요. 아이만은 자신이 키우겠다고 제발 낳아달라고요. 1986년 3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사내 아이였죠. 할머니는 그 아기에게 준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아들 성호의 호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할머니는 준호를 정말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자신의 친손자라고 생각하며 사랑을 쏟아부었죠. 할아버지도 준호를 무척 예뻐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준호 때문에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치료비 때문에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할머니 혼자서는 준호를 키우기가 힘들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준호의 생모 가족에서 연락이 왔어요. 생모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죠. 할머니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준호를 사랑했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맞을 것 같았거든요. 자신은 이미 50살이 넘었고 경제력도 없었어요. 그때 지인을 통해 좋은 가정을 소개받았어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젊은 부부였죠. 남편은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아내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준호를 그 가정에 보냈어요. 준호가 2돌을 막 지났을 때였죠. 이별하는 그날 할머니는 준호를 꼭 안고 약속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고 할머니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 가정이 바로 준호 씨의 양부모님이었던 거예요. 준호 씨는 평생 그분들을 친부모로 알고 자랐죠. 양부모님도 준호 씨를 친아들처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멀리서나마 준호 씨의 성장을 지켜봤어요. 양부모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준호 씨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준호 씨의 평범한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년 전 운명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 씨가 바로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 옆집으로 이사를 온 거였죠. 할머니는 그때 준호 씨를 알아보셨어요.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자란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준호 씨가 이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을 주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대신 할머니는 멀리서나마 준호 씨 가족을 지켜보며 도움을 주셨어요.
이웃으로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고 작은 도움들을 주셨던 거죠.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할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준호 씨를 그리워했다는 것, 이웃으로나마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야 모든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서 안심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준호 씨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미경 씨와 수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죠.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왜 할머니가 그렇게 자신들을 아껴주셨는지, 왜 그런 큰 유산을 남기셨는지. 모든 게 할머니의 깊은 사랑에서 나온 일이었던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 준호 씨 가족의 마음과 할머니께 전하고 싶은 감사의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할머니의 편지를 다 읽은 준호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알고 지내던 이웃 할머니가 사실은 친할머니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믿기지 않으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왠지 모를 그리움이 올라왔어요. 미경 씨가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할머니가 왜 그렇게 가족같이 대해주셨는지 알겠다고, 정말 가족이었구나 하면서요. 미경 씨도 눈물을 훔치며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수연이는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정말 자신의 증조 할머니였느냐고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수연이를 그렇게 예뻐해 주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상자에서 할머니가 남긴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미경 씨와 수연이에게 쓴 편지였죠. 할머니는 미경 씨에게 정말 고마웠다고,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준호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적어두셨어요. 수연이에게는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건강하게 자라달라는 당부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끼던 반지의 의미도 설명해 두셨죠. 그 반지는 할머니가 준호 씨 아버지인 성호에게서 받은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했어요. 준호 씨는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두 돌 때까지의 기억은 거의 없었지만 가끔 꿈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할머니 같은 분이 나오곤 했거든요. 그게 진짜 할머니였을까요? 양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는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양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니 사실 알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준호가 혼란스러워할까봐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하셨죠. 양어머니는 할머니가 가끔 편지를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준호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시고 작은 용돈도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준호가 결혼할 때도 축의금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제야 준호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받았던 많은 도움과 사랑 중에 할머니의 것도 있었다는 걸요. 할머니는 멀리서나마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미경 씨는 상자에서 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20년 동안 준호 씨 가족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준호가 택시 운전을 시작한 날, 수연이가 태어난 날, 가족이 아플 때마다의 걱정들. 할머니는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수연이가 처음 걸음마를 한 날,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 성적이 좋아서 상을 받은 날. 마치 곁에서 지켜본 것처럼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일기 중에 특히 마음 아픈 내용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준호 씨를 손자야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참았다는 내용, 안아주고 싶었지만 이웃으로서의 거리를 지켰다는 내용들이었죠. 할머니는 일기에서 자주 후회하는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어린 준호를 보낸 것이 잘한 일이었는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옳았는지, 평생 그 고민을 안고 사셨던 거예요. 하지만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할머니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준호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특히 준호 씨가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모습을 보며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적혀 있었어요. 혈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다고 양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죠.
준호 씨는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장도 다시 읽어봤어요. 거기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진심도 담겨 있었죠. 평생 못다 한 사랑을 이제야 표현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는 유언장에서 준호 씨에게 부탁도 하셨어요. 이 돈으로 수연이 교육비도 마련하고 가족이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가끔은 할머니를 기억해달라고 하셨어요. 수연이는 할머니가 준 반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제야 그 반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증조할아버지에서 증조할머니로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이어진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 씨 가족은 할머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셨는지, 얼마나 희생적이셨는지. 새삼 할머니의 위대함을 깨달았어요. 미경 씨는 할머니께 정말 죄송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깊은 사연이 있으신 줄 모르고 그냥 이웃으로만 생각했다고,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준호 씨는 생각이 달랐어요. 할머니는 자신들이 진실을 모르기를 바라셨을 거라고,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지내는 게 할머니가 원하신 방식이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준호 씨는 할머니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동안 받은 사랑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자신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요. 다음 장에서는 할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준호 씨 가족의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 가족은 이제 할머니의 진실을 알고 난 후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죠. 첫 번째로 한 일은 할머니 산소를 정성스럽게 꾸미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들꽃들을 심고 작은 벤치도 하나 놓았죠. 이제 진짜 가족의 무덤이 된 거였어요. 수연이는 할머니께 편지를 써서 무덤 앞에서 읽어드렸어요. 증조 할머니라는 사실을 몰라서 죄송하다고, 그래도 항상 사랑해주셔서 고맙다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준호 씨는 할머니의 유산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했어요. 일부는 수연이의 교육비로,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기로 했죠.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서 말이에요. 무엇보다 준호 씨는 할머니 집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물건들과 추억이 담긴 공간을 그냥 없애버리기가 아까웠거든요. 가끔 가족이 함께 가서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미경 씨는 할머니가 기르시던 화분들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왔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키우시던 꽃들이니까 계속 예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꽃을 보며 할머니를 기억하겠다고 했어요. 양부모님도 진실을 안 후에 할머니 무덤을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준호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던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으셨던 거죠. 양어머니는 할머니께 정말 고마웠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준호 씨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읽으며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어요. 할머니가 멀리서 지켜보며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사랑해 주셨는지. 그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감사했어요. 특히 자신이 어려웠을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기억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혹시 그 중에도 할머니의 도움이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정말 많은 방법으로 손자를 지켜주셨을 거예요. 수연이는 학교에서 할머니에 대한 글을 썼어요. 증조 할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죠. 선생님과 친구들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며 칭찬해 주었어요. 준호 씨 가족은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 무덤을 찾기로 했어요. 그 주에 있었던 일들을 할머니께 이야기해드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기로 한 거죠. 첫 번째 토요일에 무덤을 찾았을 때 수연이가 할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니가 준 반지를 매일 끼고 다니겠다고, 그리고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고 했죠. 미경 씨도 할머니께 약속했어요. 앞으로 주변의 어려운 할머니들을 더 잘 돌보겠다고,
할머니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겠다고 말이에요. 준호 씨는 할머니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의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자신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할머니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앞으로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 씨가 말했어요. 이제야 자신의 인생이 완전해진 것 같다고, 할머니 덕분에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죠. 수연이는 친구들에게도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진짜 드라마 같은 사연이라며 모두들 감탄했죠. 그리고 수연이는 할머니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몇 달 후 준호 씨는 할머니가 다니시던 교회를 찾아갔어요. 할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교회 분들은 할머니가 정말 조용하고 착한 분이셨다고, 늘 남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셨다고 했어요. 교회에서는 할머니가 매주 헌금을 하실 때마다 준호네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진짜 가족을 위해 평생 기도해 주신 할머니였던 거죠. 1년이 지난 후 준호 씨 가족의 삶은 더욱 따뜻해졌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수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죠. 준호 씨도 택시 운전을 하면서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만나면 더욱 정성스럽게 도와드렸어요. 혹시 그분들 중에도 자신의 할머니 같은 사연을 가진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미경 씨는 동네 독거 할머니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안부를 확인해드리는 일이었죠. 할머니가 받고 싶었던 그런 따뜻함을 다른 분들께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준호 씨 가족에게 할머니는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어요. 힘들 때마다 할머니를 생각하며 힘을 얻고, 행복할 때마다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죠. 할머니의 10억 원이라는 유산보다 더 큰 것은 사랑의 유산이었어요. 가족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리움. 그 모든 것이 준호 씨 가족에게 전해진 거죠. 오늘도 준호 씨 가족은 할머니를 기억하며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이제 수연이를 통해,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정말 위대한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된 거죠.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시 이런 깊은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작은 관심과 따뜻함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내일은 더 재밌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